바이오 신약 그러면 좀 생소하시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약, 의약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처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바르거나 먹거나 혹은 주사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약하면 흔히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알약이 떠오르시죠? 바로 이러한 약물들은 화학 약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매우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몸에 쉽게 흡수가 되고 몸 전체에 잘 분포가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죠. 하지만 이들의 단점은 이들이 몸에서 작용을 나타내는 특이성이 낮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효과, 즉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자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먹고 나면 약간 속이 쓰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생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부작용이 없는 약물을 개발하기 이르렀는데요. 바로 그 개념은 원래 우리 몸에서 생체 활성을 조절하는 생체 물질을 약으로 써보자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생체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바이오라는 말과 약이 합성이 돼서 바이오 약이다라는 말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바이오 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당뇨 환자에서 사용되는 인슐린을 들 수 있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몸 안의 피에 포도당, 즉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병인데요. 이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오르게 되면 그 자체는 커다란 문제를 당장은 일으키지 않지만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당뇨 환자들에게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을 이전에는 돼지의 췌장에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돼지와 사람의 인슐린은 매우 유사해서 큰 문제 없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 조그마한 차이가 약간의 문제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유전공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돼지에서 분리된 인슐린 대신에 바로 사람의 인슐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의 인슐린을 약으로 쓰는 것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바이오 약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활성을 나타내는 어떤 물질이 부족한 경우에 그것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약으로 쓰는 예를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외에도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런 생체 활성 물질들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우에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생체 활성 물질의 기능을 막기 위해 항체를 아주 특정 항체를 만들어서 약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즉 우리 몸에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부족한 경우는 그 물질 자체를 만들어서 약으로 쓰거나 혹은 어떤 물질의 활성을 과도하게 나타나는 활성을 줄이기 위해 항체를 약물로 쓰는 그 두 가지가 현재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약물은 시장에 소개된 것은 채 3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짧은 동안에 전 세계 제약 시장의 50%를 선점할 만큼 굉장히 성장도가 빠른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속도는 절대 앞으로도 계속 지속 혹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정부나 삼성, 한미약품과 같은 산업계 혹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은 대학에서 이런 바이오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전념을 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또한 바로 이 기술이 한국을 이끌어갈 10대 기술로 선정이 된 것 또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